하루 한 번 클릭 클릭 5분 순삭. 호주 정보. 아버지를 일찍 잃고 조선소에서 일한 소년. 당시 군인이나 귀족들이 배우던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과 측량 기술을 선원 생활을 통해 독학으로 배운 그는 27세가 되자 영국 해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흙수저였던 그가 가까운 미래의 세계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세계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의 5분 순삭 호주정보 호주역사편에서는 존경받는 탐험가이자 여전히 영국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제임스 쿡 선장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세기) 초에는 여전히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 전쟁 시에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북미 대륙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 전쟁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제임스 쿡은 그가 독학으로 습득한 측량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 해역의 지도를 정확히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정확한 최신 지도를 가지게 된 영국군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캐나다 영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쿡은 탁월한 지도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1767년 해군 대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1768년 영국은 과학적 탐사의 명목으로 항해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제1차 항해에서 예상을 깨고 대위에 지나지 않은 제임스 쿡을 발탁해 정권을 줍니다. 이 항해는 제임스 쿡에게는 계급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를 평범한 해군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68년 8월 26일 제임스 쿡은 30m의 작은 배인 인데버호를 가지고 94명의 사람들과 플리머스에서 출항합니다. 탑승객 중에는 한 명의 천문학자를 포함해 과학자와 화가가 각각 2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데버호의 임무는 태평양의 섬인 타히티에서 금성이 태양 앞을 가로지르는 순간인 금성 횡단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가 성공하면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고 사실은 또 다른 비밀 지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비밀 지령이 항해의 진짜 목적이었고 그 누구도 출항할 당시에는 그 지령을 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m의 작은 배에 100여 명의 선원들이 탑승했으니 모든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0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그들을 괴롭혔던 괴혈병은 제임스 쿡 일행들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원인도 몰랐고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 동행한 조셉 뱅크스가 레몬 주스를 마시고 일주일 후에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쿡은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선원들에게 먹이고 괴혈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괴혈병을 통제하게 된 제임스 쿡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인 남아메리카 최남단 케이프 혼을 3번의 실패 후 4번째 만에 격렬한 바람과 파도를 뚫고 항로를 관통하게 됩니다. 1769년 4월 13일 33주 만에 타히티를 도착한 그는 선원들에게 원주민들을 최대한 인도적으로 예우하고 우정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탐험가들이 현지인들을 총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는 아주 혁신적인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타히티 도착 후 105년에 한 번 오는 금성 횡단 측정을 준비했고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한 측정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해군성에서 준 봉인된 비밀문서를 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임무를 이룬다면 영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제임스 쿡은 국민적 영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밀 임무는 남쪽으로 전진해 위도 40도까지 항해하여 전설적인 남쪽의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태평양 어딘가에 거대한 대륙이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요. 남쪽에 거대한 대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고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1세기에 대륙이 있다는 이론을 확립했다고 전해집니다. 르네상스 시대 과학자들이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남반구에도 분명 북쪽에 거대한 대륙과 균형을 맞출 만한 거대한 육지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상상한 미지의 남쪽 대륙에는 천연 자원이 넘치고 정복하게 되면 태평양의 교역과 군사력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 쿡 일행들의 임무는 하룻밤새 과학 탐사에서 신대륙 발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쿡의 반대가 있었지만 조셉 뱅크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뛰어난 항해 기술과 풍부한 태평양 지역 지식을 가진 타히티 귀족 투파이아를 탐사의 가이드로 합류시키며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오랜 항해를 시작합니다. 투파이아는 후에 태평양 지도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통역사로서 제임스 쿡을 돕습니다. 1769년 10월 6일 오후 2시 그들은 육지를 발견합니다. 제임스 쿡은 동쪽 해안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북쪽을 항해하면서 지도를 그렸는데요. 탐험 중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곳은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은 뉴질랜드 북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북섬과 남섬을 가로지르는 해협이 쿡 해협입니다. 그들은 뉴질랜드 섬의 마오리족을 만나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그 섬을 탐험하면서 다양한 동식물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쿡이 찾던 거대하고 풍요로운 대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누구도 탐사하지 못한 뉴올랜드 대륙의 동쪽을 탐험하면서 대륙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1770년 4월 19일 제임스 쿡은 호주의 남동부 해안에 도착했으며 그렇게 그는 호주 동부를 탐험한 최초의 유럽인이 됩니다. 1770년 4월 29일 제임스 쿡은 현재의 보타니 베이 해안에 정박하며 호주 동부 해안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 됩니다. 사실은 제임스 쿡이 그 해안에 도착했을 때 아이작 스미스라는 해군 장교에게 먼저 점프해서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작 스미스가 호주 동부 해안을 밟은 최초의 유럽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임스 쿡은 이 땅을 영국령으로 선포함으로써 역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770년 5월 6일 인데버호는 북쪽으로 항해를 하면서 지도를 제작하는데요. 북쪽으로 이동하며 영국으로 복귀하기 위한 항해 도중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의 산호초에 자초되어 모든 발견과 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으로 배는 안전하게 이동하여 수리를 할 수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 끝에 1771년 7월 12일 인데버호는 3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영국 켄트주에 정박합니다. 쿡은 배 한 척으로 세계를 일주한 최초의 선장이 되었고 계열병에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은 유례없는 항해를 한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호주라는 새로운 대륙을 영국에 바치게 되었고 영국 해군성은 그를 대령으로 고속 진급시킵니다. 제임스 쿡은 제2차, 3차 항해를 지휘하기도 하는데요. 2차 항해로 처음으로 남극권 진입에 성공하기도 했고 3차 항해에서는 샌드위치 제도, 현재 하와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차 항해 중 하와이 원주민의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2차, 3차 항해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영상으로 자세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범한 선원이었던 영국의 한 소년이 국민적 영웅으로 성장하게 된 제임스 쿡 선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정도의 거대한 남쪽 대륙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의 대단한 탐험 정신과 업적은 세계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탐험으로 세계 지도의 윤곽이 만들어졌고 그의 천문학적 자료와 광대한 양의 식물학적 표본 등은 영국이 세계 과학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를 했으며 항해 중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발견한 그의 업적은 대영 제국을 확장하는 기반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5분으로 호주를 알아간다. 5분 순삭 호주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